안녕하세요, 따이가입니다. 오늘은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전원주택 경매물건에 다녀왔습니다. 주택들이 많은 단지 내에 위치하여 거주 여건도 좋아 보이는 곳인데요. 2층 주택은 물론이고 그 아래에 있는 상가까지 총 3층을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무엇보다 경매물건이라 유찰을 통해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이번 물건,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본 물건의 진입도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한 집으로 도로의 폭이 8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내려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상가가 있고 그 위에 2층 주택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무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문 당시 사람은 없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보다 상위 용도라서 낙찰 후에 작은 슈퍼나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집들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옆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주택 구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2층 테라스의 면적도 넉넉하고 방의 개수도 많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도로의 폭이 넓어서 주차도 2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단독주택 단지로 마당이 있는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깔끔한 건축물, 깨끗한 잔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면 현재 안정된 마을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집들을 내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이 이번 물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주택 구조를 알아보죠. 본 주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1층은 57.2제곱미터, 17.3평입니다. 구조도를 보면 거실, 주방, 방 1개, 화장실, 보일러실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확장된 발코니와 차량이 있어서 실제 공간은 더 넉넉할 것 같습니다. 2층은 47.1제곱미터, 14.25평입니다. 구조도를 보면 거실, 방 2개, 화장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 9평 정도의 확장된 테라스 면적이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보는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상가의 면적은 93.6제곱미터, 28.31평입니다. 구조도를 보면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고 화장실도 남녀 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낙찰 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도 되고 작은 슈퍼나 사무실로 사용해도 될 것 같죠? 이외에 제시의 물건으로 목구조 야외 데크, 저온 창고도 모두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외벽도 서머 사이딩 및 징크 판넬 마감으로 되어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 장점입니다. 창호도 모두 샤시 창호이고 지붕의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3층 주택 규모에 비해 마당 면적이 살짝 좁다는 것입니다. 낙찰 후에 저온 창고와 야외 데크를 제거하고 잔디밭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 생일은 2018년 8월 6일입니다. 연식이 6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주택으로 수도, 배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배수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시청에 문의해보니 현재 상수도 요금이 3달치 약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맵 위성비를 보면 언제 해당 단지가 조성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2016년 정도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대부분의 필지에 주택들이 들어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양률이 높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의 토지의 면적은 1필지 364제곱미터 110.11평입니다. 150평 정도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평수인데요. 데크와 창고를 치우고 경계에 울타리로 둘러싸으면 더 매력적인 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의 경우 개인 또는 공유자 지분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도로 공구가 완료되었고 안쪽 주택들이 모두 해당 진입로를 사용하여 주택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입니다. 최대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주택의 건폐율은 19.84%, 용적률은 28.65%로 최대한 채워서 건축하였습니다. 토지의 대략적인 가로폭은 16m 정도이고 세로폭은 21m 정도입니다.
주 방향은 주 출입구를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지대가 있어서 일조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건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천시청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호법 JC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위치에만 있다는 쿠팡 물류센터가 있으니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주택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슈퍼의 경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꼭 참고해야 할 것은 본주택 옆으로 가정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사진으로는 꽤나 가까운 거리처럼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 당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일부러 막아둔 것인지 도로 쪽에서 묘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꽤나 가까운 거리에 묘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찰 시 꼭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물건의 정보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현재 1회 유찰되어 2억 3,6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찰은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물건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120평의 대지를 가진 단독주택이 2021년에 3억 3천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도 3억에서 4억 정도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3억 이상으로 낙찰받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유찰시킨 다음에 2억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점유자의 경우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건물, 토지 등기 역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있긴 하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위라 모두 소멸됩니다. 청구 금액이 2억 정도로 높아서 쉽게 취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 전원주택을 현재 최저가 정도인 2억 3,600만원 정도에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인 약 2,366만원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의 경우 무주택자 주택분 160만원, 상가분 440만원, 총 600만원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외에 법무사 등기 수수료 약 30만원, 명도 협상 비용 300만원, 도배 등 수리 비용 300만원 정도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마당에 울타리 정도는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출은 낙찰가액의 80%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이자는 내겠지만 현금 4천에서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에 위치한 본 물건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원주택 단지에 위치하여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집인데요. 지하가 소매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과 가까운 거리에 묘지가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고 입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찰하기 전에 현장 방문은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땅해가였습니다.